리브 샌드박스 대 다몽기아. 현재 같은 5승 3패를 달리고 있고 치열한 지금 중상위권. 여기서 이기면 상위권이고 지면은 약간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진짜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ben픽을 살펴볼게. 자, 리브 샌드박스 직스벤. 오, 직스벤. 요즘에 원딜 쪽에서 나오는 그런 픽인데 먼저 라인 좀 버티기가 좀 가능하고 중후반 갔을 때 그런 직스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킹에서 꽤 좋은 역할이 나오거든.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상대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직스밴을 했고 남은기한은 이제 스래시밴 베릴 선수가 선호하지 않고 네포 선수 잘 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패치가 11.13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충분히 녹토는 나올 수 있다. 발걸음 분석이가 패치가 됐는데 그래도 녹토는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 실제적으로 솔랭 승률도 그냥 3% 정도 올랐거든. 그런 의미에서 좀 밴을 해준 것 같고 다몽기아는 이제 프린스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이즈리얼이 초중반만 버티면 초반만 넘기면 중반부터는 꽤 활약하는 그림이 나오지. 그래서 밴을 해줬다. 자, 리브 샌드박스 최근에 이제 이 패치 버전에서는 비에고라든가 리신이 조금씩 너프를 먹었거든. 근데 네넥톤은 그대로였단 말이야. 픽 네넥톤 당하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밴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신짜오 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픽이지. 자, 여기서 1픽을 뭐 할지 궁금했었거든. 여러 가지 픽들이 있잖아. 럼블이 좀 너프를 먹은 상태고 그래서 다이애나가 개인적으로 정글 1티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에고를 가져갔다. 비에고 같은 경우가 지금 Q 스킬이 좀 너프를 먹은 상태에서 라인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리브 샌드박스는 높게 평가한 것 같아. 비에고 자체가 아직은 더 괜찮다라고 판단했어. Q 스킬은 너프, E 스킬은 조금 버프라고 봐야 돼서 그런 쪽 측면에서 할만하다라고 본 것 같고 다몽기아는 이제 자신감, 쇼메이커가 잘하는 루시안 픽 그리고 정글 1티어라고 생각하는 다이애나까지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좋아하는 픽들을 나눠 가져가는 느낌이고 자 이제 이지렐이 없기 때문에 본딜은 이제 바루스, 칼리스타 이런 픽들이 여전히 좀 세다라고 봤을 때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이었는데 프린스 선수가 최근에 잘했던 칼리스타 좋아하지. 그래서 픽을 했고 여기서 다시 돌릴 수 있는 픽 리신을 픽해줬다. 자, 다몬기아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의 강제되는 것 같아. 원딜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바루스를 가져갔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이애나 성장인데 이 다이애나 성장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루시안의 미드 주도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드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르블랑 신의 시너지과 벤 그리고 루시안 대 아지르 대회에서도 한번 나왔지. 아지르가 라인전에서 충분히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벤을 해준 모습이고 리브 샌드박스는 본인들이 이제 여유로운 게 뭐냐면 칼리스타랑 있기 때문에 이 서폿의 그런 자율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훨씬 더 좀 늘어나거든. 그래서 상대 서폿을 좀 견제해주는 느낌. 자, 레오나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강력한 챔피언 레오나 벤 그리고 칼리스타가 좀 싫어하는 챔피언 하나가 있어 서포터 중에 알리스타라고 실제 대회에서도 좀 칼리하다가 알리스타한테 좀 망하는 게 몇 번 나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알리스타를 밴해줬다. 다몬계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되는 게 앞에도 말했다시피 칼리스타 플러스 서폿이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서폿은 후피 가자. 그러면 탑 픽이 필요한데 조건 플러스 및 강력한 조합. 구엔을 했다. 구엔 진짜 초반만 좀 약하지 6렙 이후에는 정말 점화들었을 경우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픽을 해준 모습이고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3픽이잖아 서포터가 가장 무난한 그라가스 칼리그라가스가 뭐 어떤 조합이 나오도 무난하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라인전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미드로 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11.13 패치업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너무 요즘에 미드 AP가 안 나오잖아. 오히려 막 세트랑 넉톤, 리신이 미드가 나오는 판국인데 신화템 중 세 가지를 마이너스 200원, 200원 하게 신화템을 구매할 수 있게 했거든. 그게 최소 1, 2분 정도 먼저 1코어가 빨리 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버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를 주력으로 쓰는 신화템을 쓰고 있는 챔피언들 특히 미드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좀 바뀌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11.13 패치에서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 챔피언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페이트 선수가 좀 자신있어하는 라이즈 피겠다. 자, 다몽기아는 여기서 이제 일단 떠오르는 건 이제 브라움이었어. 브라움이 왜냐면 이제 그라가스 궁극기라든가 또 상대 공격적으으로 들어올 걸 받아쳐주는 브라움이 어땠을 거라 생각했는데 브라움이 좀 애매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다이애나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니시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공격적으로 같이 받아쳐주는 알리오 그냥 다이애나 들어갔을 때 그 위를 궁극기로 같이 떨어진다거나 면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이었을 때 같이 또 궁극기로 살려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공수 밸런스가 좀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나름 그 최선의 픽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라인은 이제 이렇게 갔지.
야, 보면은 이제 초반에 비에고가 이제 어느 정도 주도권은 있겠지만 시간 지날수록 이제 왼 쪽이 좀 세지는 느낌이고 정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영향이 중요한데 리신 이제 활약할 수는 있지만 이 미드 구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루시안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 템 뜨면 뜰수록 이제 라이즈가 라인 클리어라든가 딜교에서 밀리지 않는데 어쨌든 루시안은 정말 손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하는 미드 라이너들은 웬만하면 루시안으로 미드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 싶었고 결국에 뭐냐 리브 샌드박스 이 칼리스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바텀이 주도권을 좀 잡아주고 플레이를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전령 싸움으로 그라가스가 먼저 올라가 준다던가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리브 샌드박스가 충분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픽이지 않나 싶고 조합 자체는 둘 다 좋은 픽으로 보여져. 어느 조합이 어느 팀이 무조건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이제 중후반 운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가면 다mon기한 이 그웬이라든가 다이애나, 루시안 이게 어떻게 보면 폭발력, 그다음에 성장 기대치가 꽤 높은 조합이거든.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3코어만 뜨면 막 적을 폭파시켜 버리는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루시안 바로스도 원거리 딜러기 때문에 나름 후반에도 강점이 있다. 리브 샌드박스의 강점은 이 라이즈인 것 같아. 라이즈 플러스 리신의 이런 사이드 운영. 충분히 본인들이 유리했을 경우에 사이드 먼저 밀고 합류하면서 라이즈 공을 통한 뭐 교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론 버스트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또 리브 샌드박스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강점을 잘 살리는 쪽이 이기는 뱀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자, 1경기 다몬기아가 이겼어. 그리고 나서 리브 샌드박스가 다시 블루 진영을 선택했고 바로 들어가 볼게. 자, 배는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 누가 바꿀 줄 알았는데 바꾸지 않았다. 보통 이제 지는 쪽에서 바꾸는데 본인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했나 봐. 그래서 다시 비에고 뱀픽에 문제 없었다고 본 거지. 어떻게 보면 나도 1경기는 뱀픽이 서로 충분히 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승리한 쪽 다몬기아가 바꿨는데 다이애나랑 그전 루시안 했는데 루시안 같은 픽은 뭐 페이트가 굳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한 픽에서 뽑자 하고 원딜을 바꿨어. 바로 쓰였는데 칼리스타를 바꿨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이애나 플러스 갈료만 가지고는 이니시가 좀 애매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통 다이애나랑 세트를 많이 쓰잖아. 아니면 녹톤 다이애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많이 쓰는데 그랬을 때 바루스 부패 사슬보다는 칼리스타의 운명의 부름이 조금 더 이니시 쪽으로 좀 측면이 좀 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칼리스타 픽 물론 또 고스트 선수가 잘하지. 이렇게 되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프린스 선수가 바루스 그리고 다시 리신 똑같고 3픽은 루시안을 가져갔다. 내려서 좀 다를 게 뭐냐면 여전히 르블랑은 밴해줬는데 그 전에는 아지를 밴했었거든 다몬기아가. 근데 이번에는 라이즈를 밴했다. 아무래도 전판에 그 라이즈의 사이드 운영 솔직히 게임은 리브 샌드박스가 괜찮았는데 바로 먹고 라이즈가 실수해서 졌는데 플레이 자체는 좋았단 말이야. 걔는 해준 모습이고 리브 샌드박스가 전판에는 레오나랑 알리스타를 밴했는데 이번엔 알리스타를 밴하지 않았다. 왜? 그때는 본인들이 칼리스타였기 때문에 밴했고 지금은 탑픽으로 가져갔던 구엔을 견제해주는 모습이 역시 이 픽이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잘하면 너무 좋은 픽이고 애매하게 쓰면 좀 안 좋은 픽인데 어쨌든 포텐이 높기 때문에 좋은 픽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해준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칼리스타랑 함께 할 수 있는 이니시앰프 중에 레를 선택했다. 이거는 이제 베릴 선수가 9승 0패 대단하지? 승률 100%거든. 그만큼 레일의 이니시가 확실하다는 건데 칼리스타랑 함께하면 한번 들어갔다가 또 살아나와서 또 올 수 있잖아. 얼마나 강력하겠어. 그래서 확실하게 좀 강력한 이니시를 하겠다 싶어서 다이애나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픽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픽은 이제 알리스타 같은 경우 많이 쓰이지. 알리스타라든가 뭐 노틸러스 이런 픽들이 쓰였는데 알리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이 들어왔을 때 뭐 Q 스킬로 막아준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 원딜을 뭐 W로 날려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잘만 막아주면 알리스타가 괜찮다. 그래서 알리스타 픽을 했다. 여기서 미드 AP 픽인데 AP가 현재 없잖아. 다 AD이기 때문에 미드는 무조건 AP가 나왔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지르 같은 픽도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페이트 선수는 좀 더 자신감 있는 실제로 또 신드라를 많이 썼거든. 페이트가 신드라 픽을 했다. 자, 마지막으로 다문기아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나르를 했던 것 같아. 칸 선수가 좀 잘하는 나르 픽을 했다. 근데 이 비에고가 어느 정도 너프를 살짝 먹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르 큐 스킬보다는 그 비에고의 큐 스킬이 어느 데미지를 더 잘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라인전은 조금 뭐 비에고가 괜찮지 않나. 하지만 한타적으로 봤을 때는 나르의 메가나르 했을 때 더 좋은 느낌이고 이 느낌 다시 또 좀 비슷해졌지. 신드라 같은 경우 초반에 좀 밀리긴 하거든. 만화를 써야 되는데 좀 푸시를 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드라가 정말 스킬을 잘 맞춰야 되고 적군 와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픽이고 바텀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좀 비슷한데 오히려 칼리 반대 구도가 됐지. 이제 다몬기아가 좀
주도권을 잡고 좀 밀어야 되는 그런 운영이 됐고, 전판이랑 거의 뭐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바루스 신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초중반 뭐 주도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 특히나 전판에는 라이즈로 사이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 판은 어느 정도는 롱한타라든가 한타 위주로 게임을 봐야지 리브 샌드박스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구조고, 다문기아는 어떻게 보면 또 공수 밸런스 또는 이 초중반 조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죠. 여전히 강력한 다이애나, 그다음에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루시안 같은 이런 챔피언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경기보다는 조금 더 좀 이니시가 좋지 않았나. 렐과 그다음에 칼리스타 그리고 메가나르까지 충분히 이니시적으로는 조금 더 다몽기아가 보충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이겨야 초중반에 그 장점을 좀 살려서 대치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다몽기아는 비슷하게 가면서 한타를 쫙 잘 걸면은 이 명예 뚜벅이 이 신드라라든가 바루스 딜을 못하게 하면 다몽기아가 한타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뱀픽으로 보였어. 자, 오늘 경기 중요한 길목에서 마주쳤거든. 5승 3패. 오늘 중상위권 팀들의 대결이었는데 다몬기아가 진짜로 돌아왔다고 그래야 되나? 돌아온 경기력을 보여줬다. 다몬기아가 그 최근 앞전 경기에서 젠지 상대로 또 멋진 경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앞으로 쭉 갈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 근데 다몬기아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롤드컵 우승한 팀이잖아. 그래서 이 잘했을 게 경기에는 확실히 좀 폭발적 경기력이 좀 살아 돌아온 느낌이고, 다문기아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 라인전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 후반 운영? 여기에서의 강점은 여전해. 그래서 다몬기아가 오늘 또 2대 0으로 좀 완승, 좀 승리한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다몬기아 오늘 좀 1경기 때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칸 선수의 그런 구엔이 잘리면서 위기 상황이 왔거든? 근데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그 다음에 운용으로 극복. 이게 대단한 것 같아. H드래곤이 픽한 리브 샌드박스 다몬기아의 첫 번째 경기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 자, 다몬기아의 그런 우수한 능력이 보이는 그런 경기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5명이 있는 상황이고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다몬기아는 지금 그웬이 죽어 있어. 그리고 4명만 있고 17초가 남았어. 솔직히 이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어. 지금 이 시간대에서 이 17초 동안 텔레포트까지 합류하는 시간 따지면 20초가 넘는 시간 버틸 수가 없는데, 나는 그냥 미드나 밀지 왜 여기서 있을까 했는데 어느 정도 계속 대치하면서 발언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그앤이 지금 8초 남았고 미드로 가서 쭉 먼저 밀었고, 이때 보면은 라이즈는 집을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에고는 사이드를 밀고 라이즈는 집 갔다가 빠르게 오는 모습. 거의 도착했지 바로네. 그렇게 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쳐버려. 그렇게 하면서 구엔 살아나자마자 바텀 막으로 가려다가 아니다, 텔포트하고 우리 바론 승부 보자. 그래서 바론을 치는 모습. 그래서 아직 지금 라이즈가 꽤 멀었고 비에고 이제 텔을 타는데 벌써 지금 6,800. 아무래도 이 시간대 33분이고 지금 5만 7천 골드를 지금 획득한 다몬기하기 때문에 딜은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착을 했는데, 자, 그 외에는 장점이 뭐겠어? W 스킬 켜고 어느 정도 진영 붕괴 시켜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이고, 바론 피는 3천밖에 안 남았거든. 이건 뭐야? 보스 가능하지. 먹고. 근데 애플 선수가 급하게 인시를 걸었는데 그앤한테 맞고 오히려 피가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서밋 선수도 있는데 연달아 맞으면서 서밋 선수가 먼저 죽어버린단 말이야. 라이즈 이제 막 도착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힐러들이 멀쩡한 다몬기아가 훨씬 유리한 딜을 점하게 되고, 지금 골드 상황도 좀 뒤지고 있었거든. 어떻게 보면 승부수라고 봐야지. 다몬기아 이 승부수가 잘 통해서 상대 다 쫓겨나면서 잡고 바로 가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다몬기아 강팀이라는 거, 분리할 때 어떻게 역전하는가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 여기서 보면은 2,500골드 이상 분리한 경기를 이 한타 장면으로 골드를 다 따라잡았거든. 바론 플러스 킬을 통해서. 설사 여기서 게임이 안 끝났다 치더라도 바론 운영으로 이득을 더 봤으면은 골드 완전 역전당하면서 결국에 승기는 다몬기아가 가져갔을 것이다. 이게 1경기 핵심 주요 장면. 왜 4대 5인데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거는 위쪽 포지션을 잡으면서 상대한테 용을 주더라도 쉽게 주지 않으면서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바로 바론 쪽으로 달렸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사이드 밀고 우왕좌왕 할 때 바론 버스트 그리고 텔레포트 활용해서 이니시까지 바론도 먹고 한타도 이긴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다몬기아의 저력, 2020년 롤드컵 우승팀의 그런 저력을 본 경기였다. 인상 깊은 경기력이었고,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어났던 선수는 캐니언 선수인 것 같아.
캐년 선수가 솔직히 좀 약간 좀 불안한 점도 있었잖아, 정글러로서. 조금의 좀 메타가 바뀌면서 메타를 안 맞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와, 오늘 그 다이애나는 뭐 갱킹이면 갱킹, 캐리러까지 좀 완벽한 그림을 보여줬고, 간단히 얘기하면 돌아온 새처정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지금 작년에 최고의 정글러 자리를 찍었는데, 오늘 경기력만큼의 그 다이애나의 그런 경기력, 한타 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갱킹이라든가 한타의 활약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고, 그 캐니언 그 닉네임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또 우리 또 베릴 선수가 오늘 POG 표도 몇 표 받았었는데, 확실히 이니시만큼은 망설임이 없어. 그 렐 지금 10연승인가? 그지? 아까 9연승이었으니까 10연승까지 찍었고, 라인전에서 2대2 그런 딜교, 갱킹 왔을 때 호응 이런 것들이 진짜 잘해줬다. 그리고 오늘 또 잘했던 거, 쇼메이커 선수의 루시아는 뭐 거의 뭐 마사지 전문가가 아닌가.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이제 미드 AP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루시안 챔프의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AP 챔피언이 가장 중요한 건 주도권이 좀 잡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방금처럼 신드라 같은 챔피언들 주도권 없이 막 갱킹 당하고 이러면 챔피언이 확 썩는 느낌이 들거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AD 챔피언 루시안의 활약에 따라서 용쪽 싸움이라든가 또 후반 가서도 오히려 안 밀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쇼메이커의 루시안의 상대팀이 좀 긴장해야 되는, 또 뱀픽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면에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쇼메이커의 루시안의 멋진 활약 봤습니다. 결국에 스프링 1라운드가 끝났는데 모르겠어.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속에서 다몬기아가 꽤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6승 3패 플러스 6이었지 2위로 마무리했거든. 중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 말랑 선수 출연하고 그 다음에 두 라인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겨서 승부한 적도 있고 단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우승 조합으로 돌아가서 코 선수 폼이 완벽하진 않지만 베리 선수 폼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사는 그런 느낌으로 1라운드를 2위로 마무리했다. 그래서 솔직히 경기력이 좀 기대가 돼. 2라운드 경기력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 다몬기아 만나는 팀들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아. 흔들리는 다몬기아의 지금 실력이 아니라 최근의 폼으로 봤을 때 충분히 최상위권 1왕의 그런 경기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몬기아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게임하셔야 되겠네요. 자, 1라운드 마무리 잘 하셨네요. 리브 샌드박스는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낭만과 이성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 이 사이에서 그런 막 약간 헤맨 게 아닌가. 약간 혼란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 낭만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게 좀 몇 개 보였어. 어떨 때 보였냐면 그 칼리스타가 리시해주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아쉬웠거든.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라인 주도권을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 다이애나는 리시도 안 받고 푸시하고 먼저 푸시당했는데 칼리스타 오히려 받아먹고, 이거 너무 낭만 없잖아. 너무 느낌 없잖아. 이게 너무 아쉬웠고, 그다음 이 경기 같은 경우 너무 좀 살이지 않았나?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낭만이 부족해서 너무 좀 맞다 보니까 헤매더라고. 오히려 색깔이 좀 안 나왔거든. 그만큼 다몬기아의 뭐 그런 초중반의 강력함 이거에 좀 말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조합 가지고 너무 무난하게 뒤쳐주면서 줄 거 주고 하다 보니까 좀 밀렸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성이 부족한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 어디였냐면, 멋지게 바로 먹었잖아. 리신이 슈퍼플레이 했지. 가서 차주고 먹어주는 모습. 너무 멋진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흥분. 여기서 페이트 선수가 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개인 화면을 보면 본인의 시야로는 충분히 무리하게 플레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왜 이성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먹었어. 무리만 안 하면 돼. 이때는 진짜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낭만이 넘쳤어. 그냥 한 번에 확 끝내버려야지 하면서 그냥 플래시까지 박으면서 했는데, 오히려 라이즈 같은 챔피언은 캐리해야 되는데 전멸이 없는 순간 캐리력이 확 떨어지거든. 그런 쪽 측면을 했을 때는 이 낭만과 이성 사이에 조금 저울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저울질이 좀 부족했다. 1경기 때 오히려 이성적으로 했으면 승리했을 것 같고, 그다음 2경기 때는 차라리 낭만적으로 했었으면 그 게임이 좀 더 비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건데, 그 사이 갈림길에 조금 헤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리브 샌드박스 현재까지 기세 뭐 기량 충분히 나쁘지 않았고, 1경기 때는 오히려 그 사이드 자르는 플레이들 있잖아. 그런 것도 좋았어. 운영이라고 해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라이즈 솔직히 캐리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좀 삐끗한 게 컸다.
그래서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 본인의 색깔이 계속 가져감과 동시에 승리도 필요할 텐데 오늘의 다몬기아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팀보다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라운드 지금 리브 샌드박스도 충분히 선전했다고 봐. 지금 5승 4패고 플러스 2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리브 샌드박스 8등 했나? 근데 그렇잖아. 좀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T1의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서부 리그에 속해 있고 승점 차이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리브 샌드박스 1라운드는 선전했고 기대감도 충분했던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라운드 때도 이 분위기 살려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경기 아프리카 대 농심도 같은 5승 3패 중상위권 경기였는데 농심이 2대 0으로 어떻게 보면 완승 아닌 완승을 거두면서 높은 순위에 자리 잡았다. 농심 같은 경우가 오늘 일단 가장 놀라웠던 거는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리치 선수. 리치 선수가 소위 말로 그 기인고사잖아. 기인고사를 잘 통과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모르겠어. 이제 기본적으로 기인 선수에 대한 내 생각은 라인전은 좀 약하고 한타는 좀 잘하는 그런 탑솔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 이런 1경기 때 이런 느낌이 있었지? 라인전 그냥 무난하게 제이스 픽해주면서 무난하게 반반. 그치만 한타 때는 대활약. 그래서 1경기 때도 POG 받았었고 그다음에 2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전이 잘 풀리니 게임을 좀 캐리하는. 그래서 요즘 최근 게임을 잘 보면 농심을 잘 보면 그 전에 프레드 프린 경기는 오히려 호야한테 밀리면서 경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 경기는 리치 선수가 2연속 POG 받으면서 대활약을 펼쳤고 이 앞전 경기에서는 다시 또 솔킬 따이면서 힘들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약간 지금 리치에 따라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농심은 이지 리치 선수가 매우 중요한 지금 자리 잡았다고 보여져. 이 선수가 소위 말로 구멍이 아니면 농심의 시너지가 더 살아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리치 선수가 조금 부진하면 같이 좀 패배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리치의 성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급 이상으로 잘한다. 현재까지는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솔로 랭크도 보니까 완전 상위권이더라고. 오늘 같은 경우 제이스 같은 챔피언이 쉽진 않거든. 라인전에서 앞서가면서 한타 때 캐리하는 그림이 자주 안 나오기도 해. 더군다나 요즘에 포킹 조합이 오히려 그 돌진 조합한테 많이 잡아먹히면서 쉽지 않은 조합을 가지고 좋은 활약을 해줬다. 더군다나 리치 선수가 자주 하는 챔피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리치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고 그리고 역시 농심은 뭐 역시 너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프는 아직 검증 전? 나중에 이제 후반 한타 할 때만 좀 검증이 됐는데 쉽진 않았던 것 같아. 신짜오 룰루 vs 올라프 카르마 둘 다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게임상으로는 신짜오 룰루가 훨씬 더 좋았고 그렇지만 이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뭐 미친 폭딜 보여줬지. 그래서 캐리하는 그림 보여줬다. 그래서 진짜 농심은 뭐 항상 내가 농심 경기 때마다 얘기하는데 정말 잘하는 게 이 후반 운영. 너무 잘해. 여기서 이제 오도가 있겠지. 피넛의 오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팀의 조화 이런 게 잘 맞고, 그 다음에 또 미친 한타. 솔직히 1경기도 거의 다 패배 직전이었는데 본인들이 그 전에 못했던 한타를 어떻게 학습했다고 할까? 포킹을 좀 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각계급파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 그래서 게임을 끝내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농심의 이런 후반 한타력 항상 좀 칭찬을 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농심이 결국에는 뭐야? 6승 3패 1라운드 마무리. 와 어떻게 보면 6강이 목표가 아닌 롤드컵이 목표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금 표본이라고 할까? 몇 번 얘기했지만 선수 코칭 대표 지금 통원하면서 경기력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충분히 롤드컵에 근접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기세를 쭉 유지하는 거지. 고리 영입도 신의 한 수가 됐고 그 다음에 리치의 성장까지. 고리 선수가 요즘에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긴 한데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만 더 분발하면 이제 구멍이 없는 라인 그러면은 강팀이지. 요즘에 구멍이라기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각 팀들마다 잘하는 라인들이 다 따로 있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밀리는 라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라인들이 힘을 내주면은 진짜 최고의 강팀들이 될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농심의 1라운드는 매우 훌륭했다. 1경기 때까지는 그 기세 보였는데 한타를 너무 진짜 이상하게 싸웠어. 약간 좀 신짜고 다 맞으면서 그 다음에 그엔 텔 타고 와서 그엔까지 피 다 깎이고 시작하니까
상대에 빨리면서 포킹 맞고 한타를 패배하게 져버렸거든.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드레드 선수의 그웬, 일단 그웬이란 챔프 자체가 또 그렇게 정글러로서 현재까지 많이 나온 챔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그웬이 힐도 탈진을 들었거든. 전멸을 안 된 상태에서 초반 어이없는 와드 박는 플레이 있잖아.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가려고 했으면 최소한 미드까지 탑 정글이 아니라 미드 라이즈까지 땡겨서 같이 순간적으로 와드를 받고 빠지면서 상대가 뭐 같은 3대3이면 할만하거든. 탈진 받고 뭐 딜하면서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데 2대3 되니까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너무 좀 어이없는 초반 실수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폭스는 1경기도 그렇고 1경기 때 진짜 잘했잖아. 거의 다 이겼거든. 신짜오로. 아, 왜 신짜오 팬 안 해? 드레드 신짜오 너무 잘하는데 왜 팬 안 했을까? 그다음에 미드룰루 플라이한테 너무 잘 맞는데 왜 밴 안 했어? 아니 왜 그 조합을 줬어? 이랬는데 어이없는 한타 그리고 초반 설계 때문에 게임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확실히 아프리카 프리는 아직까지는 이 멘탈적으로 약해 보임.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은 팀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 쪽으로는 코칭 스태프 케어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더 멘탈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어찌됐든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멘탈을 강화시키면서 이 침착함 유지를 조금 좀 보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코칭 스태프 보완하면서 팀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한 느낌. 1라운드를 우승 사패로 마무리했잖아. 근데 프린 기준을 9위 했단 말이야. 물론 이제 누가 봐도 아프리카가 개개인의 체급은 높다. 그렇지만 뭐 25분의 아프리카 등 뭐 뇌절 등 그런 단점들 많이 보완됐어. 좋아진 건 팩트야. 그래서 1라운드 우승 사패로 마무리했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좀 더 보강하면 솔직히 다 한 번에 바꿀 순 없잖아. 스프링 때 그런 실수들 잘못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다 바꿔 1라운드 때 이런 느꼈던 이런 단점들을 2라운드 때 보완을 하면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충분히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6강 안에 드는 게 목표일 거 아니야.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라운드 바로바로 시작하니까 모든 팀들이 준비 잘해서 또 2라운드에 이 바뀐 또 패치잖아. 좋은 경기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쿠! 이쿠!